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방송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송국에는 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뉴스,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계, 의식 중계, 그리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정보 교양 프로그램, 또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아나운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나운서는 방송의 전면에 서서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나운서들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도 취소. 평일 저녁 7시에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BS 뉴스 7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그날의 주요 뉴스를 남녀 아나운서가 번갈아 가면서 짧게 낭독을 합니다. 이어서 카메라로 아나운서 얼굴을 비추면 기자가 취재한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아나운서들이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를 뉴스 앵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나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주요 뉴스들을 가장 빠르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례는 항상 의무가 따르게 돼 있죠.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이 뉴스를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 낭독, 그리고 힘있는 발성을 통해서 뉴스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나운서는 단순히 뉴스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뉴스 원고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를 하며 말하듯이 뉴스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뉴스를 듣고 뉴스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중에 머릿속에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 선거 개표 방송과 같은 뉴스 프로그램은요, 아나운서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서 시청자와 면대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역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기 때문에 시청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 앵커를 희망하지 않는 아나운서가 드물 정도로 뉴스 프로그램은 아나운서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평일 저녁 6시에 KBS 1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6시 내 고향은요,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또 유익한 고향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 횟수가 무려 7,000회가 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를 특별히 프로그램 M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C는요, Master of Ceremony의 약자인데요.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MC는 정보나 교양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MC가 출연자와 함께 서로 대담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출연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출연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에 함께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MC는 내가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들은 MC를 보기 위해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와 프로그램 내용을 보기 위해서 TV를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MC는 출연자로부터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시청자와 출연자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MC는 시청자와 출연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KBS E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보시죠. 왔어. 아우, 아이고 몸이 가벼워졌어. 근데 아빠, 아나운서는 제대로 한 일이 뭐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제대로 알려달라는 얘기가 잘못 나온 거.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장면을 보여주는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KBS의 도경환 아나운서가 이 아들, 딸 연우와 하영이를 키우는 장면이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는 이 가요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같은 오락 프로그램의 MC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아나운서가 직접 연예인처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테이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아나테이너는 아나운서와 연예인을 뜻하는 엔터테이너를 결합한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품위를 떨어뜨리고 소위 좀 망가지는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아나테이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즘 아나운서들의 활동 반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종편, IPTV,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플랫폼에서 방송국들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대는 아나운서의 기존의 그런 정형화된 모습으로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개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데요. 다른 아나운서와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색깔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면서 인기만을 좇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축구 중계방송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승컵이 아닌 이 잔류와 승격을 놓고 벌이는 한판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승부 그 비장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리한 팀은 서울이죠. 이재호 아나운서의 비장한 생존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네, KBS 이재우 아나운서가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방송하는 축구 중계 오프닝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 팀이 프로축구의 1부 리그에 계속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2부 리그로 강등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다. 이런 점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관심 있는 시청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나운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의 진행도 맡고 있는데요. 스포츠 중계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를 특별히 스포츠 캐스터라고 부릅니다. 캐스터는 무엇을 던지다라는 뜻의 영어 캐스트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따라서 캐스터는 정보를 던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스포츠 캐스터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펼치고 있는 역동적인 경기 상황을 정확하고 실감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캐스터는 경기 규칙에 맞게 정확한 경기 용어를 사용해서 선수들의 경기 상황이나 심판의 판정, 또 경기 기록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기 외적으로 벌어지는 또 선수와 코치, 감독의 행동, 또 관중들의 모습까지 매 눈으로 파악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캐스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설자와 서로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설자에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해설자는 해당 경기 종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나 경기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 또 선수들의 특징,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설자는 언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 전문가인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통해서 이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원활한 호흡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추념식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S 이연주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아나운서는 각종 의식중계방송의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의식중계방송은 3.1절이나 광복절, 현충일, 또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가기념일 행사 실황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의식중계에서 아나운서는 사회자로서, MC로서 행사 식순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또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캐스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회자 역할을 알아볼까요? 사회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정한 식순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 시작을 알리는 게식 통보를 하고요. 또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또 행사 종료를 알리는 폐식 통보, 이런 식순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사회자 원고는 미리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에게 제공을 해주지만 아나운서는 현장에서 이 원고와 또 식순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끔 예정된 식순이 바뀔 때도 있고요. 또 기념사를 하는 인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의식중계를 하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행사 진행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처럼 예행 연습을 하는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나운서는 리허설에 꼭 참여를 해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아나운서는 이렇게 사회자 MC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사 실황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전달해주는 캐스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나운서가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사 실황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나운서는 행사의 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요약해서 시청자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식순이라든지 기념식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기념사를 하는 인사는 누군지, 축사를 하는 인사는 누군지, 또 기념식장에 참석하고 있는,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카메라가 기념식장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줬을 때 저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아나운서는 의식중계를 맡게 되면 이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해서 실황 중계를 할 때 시청자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평일 아침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인간극장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 거제 해금강.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절경 덕에 유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해금강 앞바다를 일터로 삼는 해녀들. 네, 잘 보셨습니까? 인간극장은요,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있는 어떤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제작한, 담은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는 다큐멘터리에 직접 출연을 하진 않지만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음성으로 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음성으로 해설하는 것을 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해설을 하는 사람을 내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내레이터는 아나운서가 맡기도 하고 또 성우나 다른 연예인들이 맡기도 합니다. 이 인간극장 프로그램의 내레이터는 KBS의 이규원 아나운서가 맡고 있는데요. 내레이터는 프로그램의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해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극장처럼 좀 예술성이 짙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내레이터는 이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맞게 감정을 이입해서 기쁠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감정을 이입해서 해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사적인 프로그램, 시사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해설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이든 내레이터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무엇인지, 제작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서 원고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지점에서 톤과 억양을 높이거나 낮춰서 해설을 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내레이터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해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레이션은요,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또 내레이터 개인의 개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모범답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내레이션이든 자연스럽지 못한 해설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다든지 예전의 무성영화 시대 변사처럼 부자연스럽게 낭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나운서의 그 틀에 박힌 정형화된 낭독 스타일로 해설하는 것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내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개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신의 개성을 10분 발휘해서 꾸밈없는 목소리로 마치 내가 등장인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러운 해설을 할 수 있다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정확한 발음과 강세, 억양 등 낭독의 기본 요소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설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TV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TV뿐만 아니라 이 라디오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보 교양 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을 DJ라고 합니다. DJ. 네. DJ는 디스크 자키의 줄임말인데요. 이 디스크는 예전에 LP라고 부르는 그 레코드 매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키는 이 말을 타는 기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 자키, DJ는 음악으로 청취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DJ는요, 이 클래식 음악 DJ도 있고 뭐 대중 음악 DJ도 있고요. 좀 다양한데요. 이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가 이 DJ를 맡기도 하고 또는 가수나 연예인, 이런 프리랜서들이 DJ를 맡기도 합니다. 이 DJ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됐든 대중음악이 됐든 DJ는 프로듀서가 선곡한 음악, 그 음악의 특징, 분위기, 느낌 등을 잘 파악해서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J가 음악을 소개할 때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음악에 대한 느낌이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DJ는 음악과 청취자 사이에 다리를 놔줘서 청취자들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 DJ가 단순히 음악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취자들이 요즘 사연을 보낸다거나 뭐 신청곡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소개하거나 또 요즘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하는데요. 그 출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출연자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또 듣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고전적인 매체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라디오가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가 사연이나 신청곡을 직접 프로그램에 보내서 참여함으로써 DJ와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장점인데요. DJ는 이런 라디오 매체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또 나아가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 출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답변을 출연자에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여러 활동 영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뭘까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네, 바로 여기는 라디오 뉴스입니다. 라디오 뉴스. 라디오 뉴스를 못하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라디오 뉴스는 아나운서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영역들을 보면 기자나 연예인,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 뉴스만큼은 지금도 아나운서만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된 게 1927년 그때 경성방송국이었는데요. 이 경성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방송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나운서는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각 방송사들이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1차를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카메라 테스트에서 라디오 뉴스 진행 능력, 낭독 능력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디오 뉴스 낭독에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발음, 강세, 억양, 음의 장단, 끊어읽기 이런 음성 언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 라디오 뉴스만 듣고도 지원자가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나운서가 어떻게 라디오 뉴스를 낭독하는지 제가 KBS 1라디오 아침 9시 뉴스를 방송했던 뉴스 원고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6월 9일 방송됐던 뉴스 기사인데요. 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남북 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뉴스입니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예독을 통해서 미리 읽어본다는 거죠. 미리 읽어보는 예독을 통해서 이 뉴스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낭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끊어읽기를 잘못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거나 누군가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정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설사 끊어읽기에 실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낭독을 하게 되면 이 기계적인 끊어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내용을 청취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어절이라도 내용상 한 호흡으로 이어서 낭독해야 될 부분은 이어서 낭독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짧은 어절이라도 내용상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끊어 읽어서 청취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낭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운서가 뉴스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뉴스 기사의 내용을 완벽하게 꼼꼼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사의 두 번째 문장에 동서해 통신 연락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서해 통신 연락선. 예독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미리 예독을 통해서 이 말이
동해와 서해의 통신 연락선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뉴스를 낭독해야지 말의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독을 통해서 기사 내용을 파악해야만 이 뉴스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낭독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좀 볼까요?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5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낭독할 때 이게 똑같은 톤과 똑같은 속도로 낭독을 하게 되면 청취자들한테는 이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듣고 나서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알기가 힘들 겁니다. 이때 아나운서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강세를 줘서 좀 더 크게 그리고 또박또박 낭독을 하게 된다면 핵심 단어가 청취자들에게 돋들리게 돼서 잘 들리게 돼서 뉴스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 사업으로 전환을 강조해서 낭독을 하게 되면 그 뉴스를 듣는 청취자들이 북한이 이제 대적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나운서는 뉴스를 낭독할 때 각 단어의 음의 길이, 음장에 맞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눈은 음장, 소리의 길이가 짧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떻게 발음하죠? 길게 발음하죠. 음장이 깁니다. 이처럼 각 단어마다 고유의 음장이 있는데요. 각 단어의 음장에 맞게 낭독을 해야 의미가 서로 구별이 되겠죠. 또 음장을 지켜서 낭독을 하게 되면 음장이 긴 음절은 좀 강하게 낭독을 하고 또 음장이 짧은 음절은 약하게 낭독이 돼서 이 강약의 리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감을 살려서 낭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뉴스를 낭독할 때 항상 이 단어의 음장, 음의 길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음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를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뉴스 기사를 예독한 후에 이 끊어읽기라든지 이렇게 끊어읽기라든지 또 이어읽기라든지 그리고 각 단어의 그 음장, 특히나 장음의 경우는 음장 그 단어 위에 점을 2개를 찍어서 표시를 해뒀는데요. 그리고 이 동서해 통신 연락선처럼 이렇게 잘못 읽기 쉬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경계를 또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서 보면 북한이 주어 다음에는 끊어 읽고요. 오늘 정오부터 끊어 읽었습니다. 남북을 잇는, 자, 줄이 바뀌지만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은 이어서 읽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오는 이게 정이 깁니다. 소리가 길기 때문에 위에 점을 2개를 찍었고요. 모든도 모든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음이기 때문에 점 2개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하나들 추가한다면 이 각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핵심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서 낭독을 할 때 그 핵심 단어를 좀 강세를 둬서 강조해서 낭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핵심 단어 완전히 차단 폐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낭독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역시 핵심 단어는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 이게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시, 이게 바로 핵심 단어가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의 핵심 단어는 대적 사업으로,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 이게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핵심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서 나중에 낭독할 때, 실제로 낭독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낭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 6월 9일에 실제로 KBS 1라디오에서 이 뉴스를
낭독한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선과 군 동서해 통신 연락선, 통신 시험 연락선을 비롯해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어제 대남 사업 부서들의 사업 총화 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뉴스의 내용이 귀에 잘 들어왔나요? 뉴스 낭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미리 예독을 통해서 뉴스의 기사의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한 후에 뉴스 원고에 이 끊어읽기라든지 이어읽기, 그리고 음장 표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강조할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두고 낭독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